자, 그래서 이거는 그 파라미터를 t로 써가지고 미분기하를 전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또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죠? 단위 벡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나눠줘야 되는데, 아크랭스를 파라미터로 쓰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속칭 얘기하는 유니트 벡터를 갖다가 또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곡선론에서 찾아내게 된 그러한 벡터는 바로 t 벡터였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렘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t 벡터의 탄젠트 벡터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것은 1이 아니라 상수만 되면 사실 되는 문제가 되지만은 그 얘기는 t 벡터와 t 벡터의 내적이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누구로 파라메트라이즈 했냐면 아크 랭스로 파라메트라이즈 시켰다는 얘기예요. 양변에 미분을 S로 미분을 때려보면은, 라이프리 정리에 따라서 바로 DTS의 DS와 D 벡터의 S하고가 서로 내적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주어진 이러한 그 커브가 있을 때 S에 의해서 파라메트라이즈 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지점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T 벡터의 S 벡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TS 벡터가 된다. 근데 바로 이 벡터는 뭐냐면은 TS 벡터랑 서로 수직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탄젠트 벡터랑 수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벡터를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법 벡터라고 얘기했을 거고, 노멀 벡터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수직인 방향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보통 그런데 컨벤셔널리 일반적으로 아웃워드 방향, 원이면은 닫혀진 것 같으면 밖으로 향하는 방향을 주로 노멀로 잡아주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약속일 뿐이에요. 두 가지 방향이 생기게 되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일반적인 커브가 있을 때는 이왕이면 위로 향하는 거, 이런 식으로 노멀 벡터를 잡아주고. 따라서 노멀 벡터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얘랑 수직인 방향이니까 결국 DT하고 DS 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베이시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크기가 1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해. 따라서 M 벡터를, 노멀 벡터를 어떤 C베이에 T 벡터 프라임 S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준다면은 이 노멀 벡터의 크기가 1이 되도록 요구하면은 그것은 C지요. C는 이제 플러스 값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얘 방향으로, 얘랑 NT 방향이 아니라 그냥 얘 비례하는, 평행한 방향으로. 그러면 결국 T 프라임 S에 따라서 우리가 노멀 벡터는, 유니트 노멀 벡터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냐면은 결국 T 프라임 S의 놈으로, 크기로 T 프라임 S 벡터를 갖다가 나눠준 이러한 형태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T 프라임 S라고 하는 친구는 T 프라임 S하고 그 다음에 노멀 벡터에 비례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우리가 이 친구 T 프라임 벡터, T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벡터가 노멀 벡터에 평행할 때 그 비례상수, 그죠? 그 비례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은 곡선론에 써요. 자, 커베처, 곡률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에 대한 커베처도 있을 수가 있고, 곡면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는 하이퍼서피스에 대한 것들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리만은 2차원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n차원의 휘어진 면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리만이 연구한 건, 완성시킨 것은. 근데 리만은 민코프스키를 몰랐어.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유클리드 차원을 한 차원씩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4차원과 우리가 흔히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4차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수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시간의 개념이 없고, 뭐, 로렌츠 변환이니 이런 게 없어. 그냥 한 차원이 더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이퍼 큐브나 하이퍼 스피어를 만들게 되는 거고, 우리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4차원은 바로 민코프스키를 확장시킨 그 케이스가 되는 경우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파라고 쓰고 카파 S라고 쓰고,
얘를 커베처라고 얘기해요. 곡률, 곡선의 곡률이라고. 즉 다시 말해서 카파 S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T라는 벡터의 이러한 형태로서 정의가 된다. 자, 근데 우리가 T라는 벡터를 뭘로 정의를 했죠? T라는 벡터? 바로 알파 벡터의 프라임 S죠. 그죠? 곡선이 알파 벡터에 의해서 묘사되고 있을 때의 아크랭스를 파라미터로 하는 그때 그 파라미터에 대한 미분이 바로 그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T'이니까 알파를 또 한 번 미분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알파의 두 번 미분의 S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얘를 왜 곡률이라고 정의를, 이 놈을 곡률이라고 정의했느냐?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얘가 곡률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온일책의 한 4분의 1 정도가 곡선론이에요. 그 다음에 곡면론, 그 다음에 곡면론에서 조금 더 심화된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우스 보넷 정리라고 하는 곡면에 대한 정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 4학년 수학과 애들이 쓰는 그 미분기하는 1차원과 2차원에만 국한시켜요. 그러니까 3차원 속에서 휘어진 거. 그런 3차원 속에서의 곡선만. 그게 이제 얘네들이 대학원에 가서, 수학과 애들이 대학원에 가서 내가 전공을 미분기하학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소위 스피박이라는 사람이 쓴 5권을 읽어야 돼. 그건 뭐,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는. 이건 본인이 미분기하학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겠다는 사람이 읽는 책이에요. 그건 뭐, 학부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두꺼운 책이 5권이니까. 그거 다 읽고 거기에서 혹시 빠진 명제가 없나 아니면 새로운 기하학을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연구하는 게 미분기하 전공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난 그러니까 대학원 가서 스피박 책을 한 권, 5권 중에서 한 권을 샀다가 그냥 깔고 잤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저거는 수학과 박사들이 해야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저거 했는데, 온일책은 미분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은 수학과 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친절하게 쓴 미분기학 책이에요, 사실은. 교재치고는.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곡률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좀 시간 관계상 그런 세어렘, 렘마 이런 걸 다 거치면은 일반 상대론을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물리학과에서 순수 수학을 접근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물론 물리학자가 순수 수학을 굉장히 능통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수학자가 할 일이고 순수 수학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쟤 왜 이렇게 되지?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의 이그젬플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수학을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토폴로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뭐 토폴로지를 이해하고 싶으면은 던킨 도너츠 가서 도너츠를 하나 먹으면서 여기서 토폴로지를 확 뚫어지게 먹지 말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토로스란 무엇인가? 그래서 던킨 도너츠의 이 도넛을 보면서 토로스는 도대체 어떤 성질이 있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되네? 뭐 이런 걸 느끼게 되면은 제일 좋은 건데,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동안 수학이라는 힘이 없이 정의됐던 커베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곡률 반지름의 의미로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너무 곡률 반지름이 똑같네. 완만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급경사를 뭐 이렇게 돌아간다. 그럼 얘는 여기랑 비슷한 원이 작아질 거고, 얘는 여기랑 비슷한 원이 커지죠. 그죠? 그랬을 때 곡률 반경의 역수로서 우리가 그 커베처를 정의해. 그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서 반지름이 A인 이런 친구를 잡았다. 이렇게 빙그르르 돌고 있다면 결국 곡률 반지름이 A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커베처가 1 over A분의 1이 나와주면 좋겠죠. 그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가우스나 류만이 결국 T'과 N 사이에 이 비례상수를 커베처로 했는지를. 자, 간단하게 얘를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알파 T라고 하는 친구는 A의 코사인 T, A의 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파 프라임 T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A의 사인 T, A의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ST를 계산해야 되겠죠.
ST라는 친구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ST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얘가 맥의 변수가 0인 것부터 t까지 갈 때 그죠? 아크랭스라는 거죠. 그 아크랭스는 알파 프라임 t를 놈을 크기를 0부터 t까지 적분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알파 프라임 t라고 하는 것은 a의 A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 A가 튀어나오고 그대로 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오케이? 얘가 A니까. 따라서, 원이라고 하는 심플한 커브를 따라서 돌고 있을 때에는 T라는 맥의 변수와 T라는 맥의 변수는 S로 바꾸면은 S 나누기 A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알파 S로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는 이 점들 여기를 묘사를 하는데 이 커브에 있는 각 점을 묘사할 때 S로 파라메트라이즈 시키면 이것은 뭐가 된다? A 코사인 A분의 S A 사인 A분의 S 이렇게 파라메트라이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T라고 하는 TS는 바로 알파 프라임 S가 될 거고 이것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사인 A분의 S 그 다음에 코사인 A분의 S 오케이? 미분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커베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커베처를 계산을 하려면 T를 한 번 더 미분한 즉 알파 2 프라임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T를 한번 S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 프라임 S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오고 코사인 A분의 S 마이너스 A분의 1이 나오고 사인 A분의 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T'의 S의 놈 이것은 바로 알파 2 프라임 S의 놈이 될 텐데 이 놈의 크기죠. 루트 씌워서 바로 A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커베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이 정도 확인하면은 이 정도 확인하면 돼요. 물리학과는 뭐 깊이 너무 안 돼. 내가 만약에 새로운 미분기하를 이용해서 새로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겠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스피박의 책 같은 경우는 너무 도움이 안 돼. 이해도 못. 그 길로 간. 그러니까 온일 정도 책 정도라든가 요새는 또 PDF 그 구글에 너무 잘 돼 있는 렉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유튜브에 영어로 돼 있는 미분기하 강의들도 많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홈워크는 타원에서 확인해 보라는 얘기죠. 오케이? 타원에서 커버추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갖다가 원보다는 뭐 당연히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이겠죠.